통일 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 통신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136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네. 기자분들께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구석기 시대 유물이 몇 년 전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몇십만 년은 되지 않을까요? 네. 김혜민 기자님께서는? 모릅니다. 네. 제가 한번 조사를 하게 됐는데, 단양 금굴이라는 데가 있대요. 거기가. 들어봤다. 거기가 이제 구석기 시대 전기, 유적이 발굴이 된 곳인데, 약 70만 년 정도,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약 70만 년 정도 전에 유적이 발굴이 됐다. 이게 제일 오래됐다. 이게 지금 한국 학계의 정설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양이 어디 있죠? 충북에 있나? 네, 충청도 쪽이죠. 충북인지 충남인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충북일 거예요. 그럼. 네, 그렇게 있는데 그럼 북한에는 몇 년도가 가장 오래된 걸로 알려져 있을까요? 그 역사책 보면은 뭡니까? 상원 검은모루 유적. 네. 이게 제일 오래된 유적 아닌가요? 몇 네. 년인지는 잘 모르겠네. 예, 맞습니다. 그 유적이 제일 오래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1966년도에 발굴이 시작됐대요. 상원 검은모루 동굴 유적이. 네. 발굴 당시에는 약 40만 년에서 60만 년 전이다. 이렇게 됐었는데, 최근에 100만 년 전이다. 북한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갑자기 확 두 배로 늘어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에서 100만 년 전이라고 한 건지는 정확하게 제가 조사를 못했어요. 찾아봤는데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못했는데, 어쨌든 현재 북한은 상원 검은모루 동굴, 거기 유적을 100만 년 전 유적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 이런 이제 연도 측정은 거의 대부분 탄소 동위원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탄소 동위원소도 있는데, 이제 지층 분석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또 한다고 해요. 정확하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겠죠. 단순히 탄소만 가지고 하진 않을 것이고, 안에 있는 발굴된 것들 가지고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해서, 예를 들면 거기는 화산재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비교를 해가지고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최근에 북한에서 88만 년 전에 구석기 시대 유적이 또 발굴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서 이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88만 년 전이면 사실 구석기 시대로 하면은 사람들이 잘 이제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약 250만 년 전부터 해서 신석기 시대가 한 15,000년 정도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이죠. 그 기간 중에 구석기 시대 전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후기가 있습니다. 네. 100만 년 전, 88만 년 전 이 정도 되면은 구석기 시대 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이징 원인 들어보셨죠? 네. 베이징 원인이 한 50만 년 전쯤에 나왔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베이징 원인보다 더 오래된 사람의 흔적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시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평안남도 순천시 동암동에 있는 해발 40m 정도의 야산 중턱 동굴 자리에서 이 유적이 발굴이 됐다고 합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일성 종합대학과 사회과학원이 공동으로 발굴했는데, 발굴 과정에서 주먹도끼, 찌개, 자르개, 망치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 유물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발굴이 이런 유물 14점이 발굴이 됐고, 8점의 골기, 뼈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5천여 점의 짐승뼈 화석과 1094개의 포자와 화분, 꽃가루 화석을 찾아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저 보니까 망치는 뭔지 알겠고, 찌개는 아마 도끼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고, 네. 자르개는 칼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고, 네. 주먹도끼는 도끼의 일종이겠는데, 뭐죠? 이건 주먹도끼는? 네. 찌개랑 주먹도끼랑 큰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먹도끼는 예전에는 유럽이랑 서아시아 쪽에만 나온다라고 알려졌던 유물이에요. 네. 그래서 이 유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서양의 학자가
인종차별적인 어떤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동아시아 쪽은 미개했고 유럽 쪽과 서아시아 쪽은 좀 발달해서 주먹토끼 같은 발달된 유물들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주먹토끼가 더 발달된 형태인가요?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에서 발굴이 되면서 그 사람의 이론이 깨졌죠. 어쨌든 그런 유물, 중요한 유물인데 이 주먹토끼가 또 이제 발굴이 된 겁니다. 이 주먹토끼는 아마 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연천 전공읍의 전곡리라는 곳에서 여기도 구석기 시대 유물이 발굴이 됐었거든요. 여기에서 주먹토끼가 최초로 동아시아 최초로 발굴되면서 그 사람 이론이 깨졌었는데 이번에 이 순천시 동암동에 있는 이 유적지에도 이 주먹토끼가 발굴이 된 거죠. 연천이면 한국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연천 한국에 있습니다. 1978년에 이 발굴이 됐고 뭐 상당히 오래전에 발굴됐네요. 네.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까지 그 사람의 이론이 인종차별적 이론이 막 횡행하다가 78년도에 연천에서 주먹토끼가 발굴이 되면서 그 사람의 이론이 깨졌습니다. 주먹토끼가 그렇게 대단한 네, 물건인가? 상당히 대단한 물건이었습니다. 뭐 어떻게 생긴 게 어떻게 다른지 참 궁금하네. 둥그런 돌인데 네. 뾰족하게 만든 거예요. 도끼처럼 도끼같이 뾰족하게 만든 건데 집게는 한쪽 날만 뭐 그렇게 깎아냈다는 거고 뗀석기라고 하는데 그거 깼는데 한쪽 날만 깼다고 하는 거고 주먹토끼 양쪽 날을 다 깼다. 좀 더 정교한 네. 도끼다 뭐 이렇게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발굴됐는데 평안남도 순천시 이번에 발굴된 그 유적에는 두 개의 문화층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화층 연대는 약 88만 년 전이고 두 번째 문화층 연대는 약 72만 년 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둘 다 이제 한국에 있는 유적보다는 더 오래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먹토끼 같은 경우에는 88만 년 전 지층에서 발굴이 됐거든요. 이건 또 동아시아에서 가장 이른 시기라고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천에서 발굴된 것보다 더 오래된 거죠. 그래서 주먹토끼 발굴 시기가 몇십만 년 더 앞당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이 뭐냐면 큰 해리의 뼈 화석이 1문화층에서 발견됐다. 이렇게 조선중앙통신이 밝혔거든요. 해리가 뭐예요? 큰 해리가 뭘까요?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해리란 게 도대체 뭘까? 사전을 보니까 나왔습니다. 해리가 비버 아시나요? 예, 비버를 해리라고 하더라고요. 한자말로. 그래서 큰 비버는 아마 자이언트 비버가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자이언트 비버라는 동물이 있는 거죠? 네. 자이언트 비버는 12,000년 전에 멸종을 한 동물인데 크기가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전체 몸 길이가 2.5m에서 3m까지. 사람보다 훨씬 크네요? 예, 그러니까 키는 뭐 몸을 들지 않았을 때 그냥 보통 네 발로 섰을 때 키는 약 1m 정도고 머리 끝에서 꼬리 끝까지가 약 2.5m에서 3m 정도의 상당히 큰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뼈 화석이 그 동굴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사람이 그걸 잡아가지고 동굴 안까지 끌고 왔다는 건데. 뭐 잡아서 먹든지 뭐 어떻게 했겠죠. 와, 이렇게 사람보다 더 큰 짐승을 사냥을 했다. 네. 뭐 그때는 뭐 매머드도 나중에 사냥도 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 사냥할 수 있었는데 왜 이 큰 해리, 자이언트 비버의 화석이 특이하냐면 지금까지 동아시아에선 발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북아메리카 쪽에 그쪽에서 뭐 캐나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쪽에서 이 자이언트 비버가 서식했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에 이 자이언트 비버의 화석이 동굴에서 발견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서식했다는 것이 새롭게 밝혀지게 된 거죠. 야, 그러면 주먹토끼는 유럽에서만 나오다가 이번에 등장했고 자이언트 비버도 북아메리카에서만 나오다가 이번에 발견됐고. 네. 독특한 동물이 외계인이 만든. 상당히 이제 좀 의미가 있는 이 어떤 파장이 일으킬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고고학계의 동향을 모르니까 어떤 파장이 일으킬지 모르겠지만 한반도에 좀 이런 새로운 유물들이 발굴됐다는 게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다. 고고학계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조선중앙통신에서 밝힌 거는 여기 있는 짐승의 뼈라든지 포자, 꽃가루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본 결과 이 일대가 산림이 무성하고 초원과 숲지대로 이루어진 열대나 아열대 기온 조건이었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그 기후 관련해서는 이 동굴 말고도 다른 구석기 유적을 통해서 한반도 지역이 아열대 기후였다라는 것들이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확인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이 조선중앙통신에서 밝힌 거는 이 지역의 유적 연대가 거의 100만 년 전에 해당된다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걸 통해서 한반도 지역에 구석기 시대 전기부터 사람들이 살아왔다. 심지어 베이징 원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만 년 전인데 그 이전의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렇게 이곳이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아왔던 곳이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면서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살아온 인류 발상지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 확증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구석기 시대 문화 연구를 위한 학술적 담보가 마련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땅에 정말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네요. 네. 이 구석기 사람들의 후손이 우린 거죠? 근데 정확하게 이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뭐 그대로 내려왔는가라고 하면 약간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호모 에렉투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현생 인류의 직계 조상이라고 지금 얘기가 되지는 않고 있어요. 바뀌었다. 호모 사피엔스가 달라졌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다 거죠. 전멸한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하다. 뭐 이 사람들이 현생 인류의 직계 조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더 인류학적으로도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DNA 조사를 해봐야죠. 네. 다만 이제 북한에서 이번에 뭐 88만 년 전에 구석기 시대 유적이 발굴됐다고 그랬고 검은 모루 유적이 100만 년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국 학계에서는 아직까지 이걸 정확히 인정하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북한 학계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나중에 추후에 남북 학계가 힘을 합쳐가지고 공동 조사해서 정확한 연대나 이런 것들을 확증해가지고 우리 민족의 선사시대 역사도 좀 정확하게 확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다른 기자분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가보고 싶습니다. 이 유적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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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것들을 재현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연천에 있는 전곡리에선 선사시대 유적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잘 꾸며놨다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도 가보면 좋겠다. 거기도 행사 같은 거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여긴 더 오래됐다고 하니까 이런 곳에 또 만들어 놓고 하면은 나중에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가봐야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땅 파헤쳐져 있고 뭐 뼈 화석이야 어차피 다 옮겨놨을 거고. 지금이야 그렇겠지만 나중에 이제 발굴 완료되고 나면 네. 한번 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발굴하러. 발굴하러 가서 이렇게 혹시 짐승뼈라도 하나 더 구할 수 있을까? 사람 뼈라도. 네. 네. 제가 이제 대전 살 때 대전에 선사시대 유적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 이제 그걸 이제 재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네. 선사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해가지고 막 그 운막 같은 거를 이렇게 딱 지어놓고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구경할 수 있게 모형 같은 거 막 만들어 놓고 막 이런 데가 있었는데 네. 그런 거 보면 뭐 재밌기는 하죠. 근데 그게 뭐 이제 뭐 몇십만 년 전 사람들의 생활이고 사람이 원래는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것 좀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이 한반도 지역에 정말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게 사실 글쎄요 이게 현재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뭐 옛날에 사람이 살든 안 살았든 뭐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그만큼 이제 역사와 이런 게 오래된 지역이었다라는 데서 뭐 어떻게 보면 자긍심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네. 이 땅이 원래 아주 수십만 년, 뭐 100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었구나. 뭐 이런 것들 네. 뭐 생각할 수 있는 거라서 아무튼 이게 북한에서 이런 고고학 발굴 이런 게 나오면 남쪽에서 보통 바로 인정 안 하거든요. 뭐 의심스럽다. 뭐 의심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인정은 바로 하지 않고 이런 이제 풍토가 좀 있는데 좀 같이 이렇게 좀 연구를 한다거나 이런 교류 같은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건 역사 연구인데 정치하고는 상관없는 거고 선사시대에 뭐 어떻게 됐든 이게 지금 정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런 게 빨리 남북 관계가 좋아져서 공동 연구하고 뭐 공동 발굴하고 이런 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동감입니다. 예, 오늘은 그래서 북한 지역에서
88만 년 전에 구석기 시대 유물이 발굴되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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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캐스트 많이 들으시나요? 그럼요. 구독하는 방송만 10개 정도 됩니다. 와, 와, 근데 그 중에 북한 소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방송이 몇 개나 되나요? 찾아보니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이죠. 어쨌든 통일을 좀 하려면 그 상대방이 북한을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팟캐스트가 하나밖에 없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그래서 스케치북을 꼭 들어야 하는 겁니다. 네. 통일을 꿈꾸는 국내 유일 북한 소식 전문 팟캐스트 스케치북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